전인구입니다. 일요일이니까 좀 주저리 해볼게요. 지금 증시에서 딱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란 전쟁 문제. 뭐 이미 터질 거 다 터졌고, 남은 거는 지상군 투입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또 시장에 공포를 주면서 다음 주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란 쪽 그 X 게시물을 보니까 거의 지상전으로 들어온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들어올 때 들어와 봐라. 이란이 뭐 여러 나라들 그 지상군을 훈련하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 그만큼 우리 수준 높은 곳인데 들어오면 니네 이제 다 죽어라고 하면서 뭐 이런 영상들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17,000명 이란 지상전 투입 대기란 뉴스 나오고 있는데, 해병대 5,000명, 파리공수 2,000명, 그리고 지상군 성격을 알 수 없는데 10,000명 추가 검토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10,000명의 성격이 어떤 병력일지 모르겠는데, 기갑일지 보병일지 공병일지 이제 어떤 것들이냐 따라해서 전력이 조금 더 전략이 보일 수 있겠죠. 이라크 침공할 때가 2003년 당시가 15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할 때 연합군을 구성했을 때 8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란을 상대하려면은 테헤란 하나 장악하는데 50만에서 60만 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번에 한 300만 정도 이상 병력을 뭐 투하한다던가 뭐 해야 할 건데, 300만을 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십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생각은 뭐냐면, 근데 지금 이렇게 이란을 공습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생각했었는데, 말이 안 된 거를 지금 버린 게 이스라엘과 이제 미국입니다. 그럼 지상군이라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두 국가가 방금 벌린 일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될 수도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머리가 아파지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형태의 지상군이 밀고 들어가는 거냐? 참고로 이 빨간 부분 다 산맥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이런 지상군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의 증시 문제는 뭐냐면 AI 쪽인데, 부동산 쪽이나 AI 쪽, 이 헤지펀드들 쪽에서 그 계속 환매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가 들어가야 돼, 순유입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나오는 돈에 대한 요구가 세진다는 거죠. 그럼 AI 쪽 투자로 돈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시에서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스닥이 10% 이상 하락을 했고, 이게 더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계속 고민만 하다가 찍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는, 이 두 가지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란 전쟁 지상전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환매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00명 가지고 지상전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17,000명으로 100만 명이 있는 데다가 집어넣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100만 명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상군이 쉽지가 않은 일이, 여기는 진짜 달라요. 완전 해안 절벽이랑 수천 미터짜리 그 산맥으로 이게 판 경계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히말라야 산맥처럼 위에 막 눈 쌓여 있습니다. 여기 장난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2744m? 백두산이잖아요. 그거 2배짜리들이 여기 많아요. 못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병이 그거를 넘어간다? 그 산소 마스크도 안 끼고 산소통 안 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상대방은 자리 다 잡아놓고 있고 다 숨어 있고 포대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그게 보병이 걸어간다고 뚫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기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갑을 밀고 들어가야 뭘 할 건데 기갑 없이 뭘 한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산을 넘는 전략은 아닐 것이다. 초기 자체 이거는 좀 아니라 보고,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을 모사드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시위대 봤으니까 시위대 내부에서 반란 세력 나오고 정규군 중에서 반란 세력 나오면서 이란 혁명 수비대랑 싸우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된다. 그러니까 두드리기만 하면은 열릴 것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내부 반란이 너무 약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쪽에서 문이 안 열리니까 밖에서 두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아주 철옹성이에요. 우리 영화 안시성 같은 거 봤듯이 안시성 같은 성에서 내부가 문을 열어줘야 보통 이게 뚫립니다. 열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힘으로 뚫냐 이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지상군 하는데 이거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약간
페이크 전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트럼프가 전쟁을 안 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뭐 발언들 봤을 때 이미 선은 다 넘어간 상황이고 지상군 얘기도 다 나왔고 다른 분쟁지에서 주요 장비들 다 빼내고 있고 항모 하나 더 들어오고 항모가 거의 이제 세 척이 들어오면은 절반 정도의 힘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병력이 집중된다는 거는 뭔가 칠 의향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유력한 방안은 7,000명이고 10,000명의 지원 병력 이렇게 보면은 7,000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핵시설에 투입하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아스파한 핵기술센터에 투입해가지고 우라늄 변환하고 은폐에 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여기를 찾아서 완벽히 파괴를 하던가 들고 나오던가.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나탄즈 우라늄 농축 핵심 쪽인데 이쪽 완전 파괴한다던가. 포로도 쪽이 제일 힘들죠. 거기에 테헤란 남쪽에 산속 90m 깊이 지하시설에 들어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난공불락이거든요. 미사일 쏜다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지상군을 투입해서 여기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전략을 쓰지 않겠는가. 이게 가장 현실적인 생각인 거고. 자, 그러면 이 전략을 하는 데는 솔직히 많은 병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헬기 타고 들어가서 순식간에 하고 빠져나오면 되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높겠지만 대규모 지상군을 밀고 나가는 것보단 피해가 더 적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혁명수비대 병력이 이 핵시설에 더 강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해안가에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는 미국이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유리한 곳이 아닌데, 근데 이제 이 혁명수비대를 최대한 산맥에 잡아두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공습을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필요한 액션이 뭐냐면 거점을 확보하는 액션인 겁니다. 거점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이제 산맥에 있는 것들을 넘어갈 전략을 보여주게 되면은 이 산맥 전체를 방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을 뚫으려고 교두보를 만들면 성 전체가 비상이 걸리면서 다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혁명수비대를 해안가에 싹 다 잡아둘 수 있어요. 해안선이 엄청나게 깁니다. 자, 그러면 대규모 병력 주둔지 확보하고 미사일 방어기지 짓고 주변 공격 막아내는 역할 해주고 공군병력, 해상병력 활용해서 이 전진기지 방어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 얘네 넘어오려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안가 쪽에다가 병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전진기지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인데 섬이 전진기지가 될 거냐. 섬이 전진기지가 되면 결국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아니면은 이제 육상기지가 필요할 수 있겠죠. 어떤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근데 이 육상기지라고 하면은 상당히 공격이 집중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약간 퀘션이 붙긴 붙어요. 자, 그러면 이 선발대 17,000명의 이제 진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보실 때 이 안쪽에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원유 저장 시설이 있는 섬을 점령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를 가장 먼저 점령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꽤 난이도가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조그마한 항구 쪽이 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라는 쪽이 있는데요. 이쪽이 차라리 들어가기 좋지 않을까? 여기 육상이잖아요. 여길 점령하면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곳에 북쪽 지역을 확보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산맥 쪽으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를 넘어서 테헤란 쪽으로 진격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교두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압박을 되게 주지 않겠는가.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여기를 안 뺏기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뺏기게 되면 이란도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공방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이 교두보에 대한 공방전으로만 가도 우리가 예상하는 장기전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참고로 이 장기전을 하게 되면은 60일 이상의 전쟁이 필요하게 될 거고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건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라 봐요. 그럼 30일 안에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작전이라고 하겠지만 투입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 군인들을 구출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여기 사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명분을 얻고 민주당이 의회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상전 없이 의회 동의를 받기 쉽지가 않으니까
어떤 이 17,000명 가지고 어떤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두 번째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쪽에서 정말 교두보만 확보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만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일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대규모 병력을 모으는 척 하면서 액션만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와, 이렇게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되거든요. 자, 제 생각은 뭐냐면은 헬기로 아까 그 특공대들 7,000명 해가지고 일부 기지들만 딱 파괴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피해를 줄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핵이 없기 때문에 협상을 했을 때 지킬 게 없어져요. 그 얘기 뭐냐면 핵을 다 파괴한 다음에 자 그럼 협상하자, 니네 핵이 없잖아, 뭐 핵 농축 허가해줘, 이런 거는 조건이 들어갈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조건이 이제 오케이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의 배들을 잘 통과하게 해라. 그러면 그 조건으로 우리가 너희들한테 뭐 이제 좀 배상금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주고 니네들 무역 제재를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핵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피를 가장 최소한으로 흘리고 이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가 가장 베스트 생각이고, 정말 전면전을 해서 지상군을 투입해서 50만 명 이상 파병한다? 그러면 전사자가 한 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 예전에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러면 기간은 10년 이상 걸리게 되고 전쟁 비용이 3조 달러 이상 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기 때문에 지상전을 안 할 거라 보는 게 일반적인 사고의 판단인데, 그 일반적인 사고의 판단대로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던 트럼프 정부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알 수가 없다가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건데, 교두보를 만드는 작업을 보여주면서 대규모 지상군이 들어갈 것처럼 유도를 하는 상황일 때 혁명수비대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 지역에 뭐 유조선이라던가 원유 시출 시설이라던가 가스 시설, 저장 시설들을 막 파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수 담수화 시설을 파괴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동 여러 지역에서 비명이 쏟아져 나오겠죠. 파괴가 되고 나면요, 전쟁이 끝나도 그 골드만삭스 거 데이터가 있었는데 10주 이상 전쟁이 된 상태에서 그 원유 시설들이 좀 파괴가 있었을 경우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원유가 이제 앞으로 다시는 $100 이하로 돌아올 수 없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그럼 원유 시설이 파괴가 되면은 P가 올라도 Q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산유국들의 재정이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산유국들 재정이 안 좋아지면은 이 작년에 트럼프가 방문하면서 관세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중동들이 2조 3조 달러 정도를 미국에 투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에 주로 어떤 것들을 투자했냐면 자산이 한 5조 달러 정도 투자해 줬었는데 채권이 거의 없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동안 투자한 게 부동산이랑 주식을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투자해 주기로 한 게 AI 기업들이랑 AI 인프라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전쟁이 길어져서 산유국들이 돈을 못 벌게 되고 이제 투자를 못 하게 되면은 결국 피해가 가는 게 AI로 가게 되겠죠. 그럼 다시 연결져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란 전쟁 이후로 계속 뭐 환매 이슈 계속 지금 어젠가 UBS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들 환매 자꾸 하는 요구들 중에 하나가 중동 국가들 자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거세질 겁니다. 뭐 주식을 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고, 사방에서 이렇게 환매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환매를 해줘야 되는 자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꽤나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상군 뉴스를 군사 전문가들이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더 잘 보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돈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본 겁니다. 그래서 뭐 군사적 관점에서 보신 분 입장에서는 잘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군사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이 증시를 되게 신경 많이 쓰는 게 트럼프거든요. 증시를 신경 쓰면서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압박을 받아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택을 자꾸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증시에 영향을 갈 수 있고,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가는가를 보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양해를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주말이라서 한번 찍어봤고요. 우선은 전혀 반등 기미가 없어요. 지금 위켄 나스닥 뭐 오일 다 봐도, 비트코인 봐도 전혀 반등을 못 하는데, 아무래도 주말쯤 되면 트럼프가 한번 움직이거든요. 뭔가 발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건데, 증시가 지금 애매하게 빠졌기 때문에 증시를 부양하는 발언을 일부러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번에 관세 때만 하더라도 증시가 2월 대비 25% 빠졌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철회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의회 승인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고, 증시가 좀 더 뭐 빠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이벤트를 만들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뭐 멘트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